네, 마인워킹그룹의 출범 기념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앞으로의 멋진 활동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광물자원 탐사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역할을 주제로 전남대 윤대웅 교수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인테크 페스타의 강연을 맡은 전남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윤대웅입니다. 먼저 이렇게 요즘 같은 시기에 자원개발 관련 분야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온라인 행사를 주최해 주시고 또한 강연자로 초대해 주신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강연에서는 미래 광산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광물자원 탐사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그 역할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 내용은 먼저 디지털 마이닝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인 머신러닝이 광업에 활용된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린 뒤에 광업의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3번의 산업혁명이 있었죠. 1차에서는 증기기관에 의한 기계화혁명이 일어났었고요. 자, 그리고 2차에서는 전기에너지 덕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3차 산업혁명에서는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혁명, 즉 IT혁명이 일어났었죠. 자, 그리고 이러한 IT 혁명이 일어난 지가 사실 엊그제 같은데 요즘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더스트리 4.0, 4.0의 이름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물리적, 생물학적, 그리고 디지털적인 세계가 연결되는 초지능화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혁명의 중심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디지털 전환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전환 기술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바로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컴퓨팅, AR, VR, MR, 그리고 IoT, 3D 프린팅, 로봇, 디지털 트윈스, 사이버 시큐리티와 같은 이러한 첨단 기술들이 있고 즉 이러한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연결하는 그런 초지능화 사회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모든 것이 연결되는 4차 혁명 시대에 광물 자원 개발 분야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자, 먼저 이 광물 자원 개발 분야에서는 첫 번째로 광물 타겟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석탄, 철, 구리 등과 같은 그런 전통적인 광물 자원이 메인 타겟이었다면 자, 이제는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에 필요한 첨단 디스플레이, 반도체, 풍력 발전 모터, 2차 전지 그런 첨단 기술의 핵심 연료로 사용되는 그런 희소 금속들이 주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 텅스텐 등과 같은 그런 금속들과 그리고 히토리 금속들도 이러한 핵심 금속에 포함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희소 금속은 부존량이 적고 그리고 고난이도의 추출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특히 수입에 주로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할 시에 공급 위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광물 자원 개발 분야에서의 두 번째 변화는 광물 자원 개발 기술의 변화에 있습니다. 자, 이는 디지털 마이닝 또는 스마트 마이닝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는 광물 자원 개발의 전 주기에서 이 다양한 ICT 기술이 접목되면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현재 보시고 있는 이 그림이 디지털 마이닝의 다양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보시면
먼저 이 탐사 및 계획 단계에서 디지털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스케줄링의 이 최적화를 진행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 모든 장비들의 센서가 부착이 돼서 또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이 돼서 이 장비 운영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이 가능합니다. 또한 뭐 드론과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사면 붕괴 또는 안전 모니터링 등을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최적화 기술 기반으로 생산량을 최대로 하는 그런 플랜트도 설계 가능합니다. 또한 이 ICT 기술로 얻어진 빅데이터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고 또한 이 개발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센터에서 원격으로 장비 운영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술들이 접목된 것을 바로 디지털 마이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러한 디지털 마이닝의 대표적인 예로 메이저 마이닝 기업인 리오 틴토에서는 그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런 거대 트럭 같은 그런 개발 장비에 수많은 센서들을 장착해서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도 주행이 가능한 그런 원격 자동 주행을 선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이런 ROC 센터에서 원격으로 이를 컨트롤하는 그런 자동화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또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해서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연결하고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VR 기술을 사용해서 가상현실 세계에서 안정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에서 디지털 마이닝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리오 틴토라는 회사는 빠른 초기 대응과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리오 틴토라는 대표 회사를 제외하고는 마이닝 분야에서 이 디지털 전환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당히 늦은 편에 속합니다. 자, 그 한 예로 현재 보고 계시는 이 표는 각 산업별 디지털 전환의 전환율의 상대적인 비교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 빨간색은 디지털 전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이 높은 전환율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 미디어나 또는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가장 빠른 디지털 전환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자원 개발 분야로는 일반적으로 석유가스 분야와 그리고 마이닝 분야가 있는데, 석유가스 분야가 상대적으로 꽤 높은 디지털 전환율을 보여주는 반면에 광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한 그런 디지털 전환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나라의 광업도 이와 같이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매우 낮은 단계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광산 개발에 있어서 디지털 전환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4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데이터 소스 단계는 센서나 또는 GPS 등과 같은 그런 IoT 기술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를 의미를 하고요. 앞서 보여드린 그 대형 트럭과 같은 장비에 센서 등을 장착하는 그런 단계를 의미를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 커넥티비티는 이 현장과 그리고 센서 간의 통신을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선 식별 시스템이나 또는 블루투스 등의 그런 무선 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연결망을 구축하는 그런 단계를 의미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소스와 그리고 통신망을 이용하면 현장 자료가 실시간으로 수집 가능해지고 이렇게 얻어지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단계를 Integrated Platforms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작업에 그 자동화 기술이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또한 뭐 사이버 시큐리티와 같은 그런
보안 관련 기술도 필요로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바로 디시전 메이킹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이렇게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결정 및 계획을 세우고 또는 뭐 원격 컨트롤 및 또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그런 단계를 의미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 디시전 메이킹 단계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주로 활용되는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국내에서는 광물자원공사를 주축으로 해서 이 ICT 기술과 그리고 통신망을 통해 디지털 마이닝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 1, 2단계에 대한 투자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이 3, 4단계 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는 단계에 대한 투자 및 개발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디지털 전환의 최종 단계인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시전 메이킹 단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마이닝에서 인공지능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반적인 인공지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표에서는 AI,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먼저 이 AI라는 용어 자체는 1940년대 말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인 머신러닝은 뭐 AI 윈터라는 힘든 시기를 거쳐서 80년대부터 어느 정도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 또다시 여러분의 힘든 시기를 거쳐서 2010년도부터 머신러닝의 특정 알고리즘인 인공신경망이라는 기술이 딥러닝이라는 이름으로 브랜드화되면서 최근 그 AI 붐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약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 딥러닝 기술은 하드웨어와 그리고 빅데이터의 성장과 함께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최근에는 거의 모든 연구 및 산업 분야에 접목이 되고 있죠. 자, 그럼 이렇게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인 머신러닝은 무엇일까요? 자,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임의의 함수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이 f of x는 y라는 수식이 있을 때, 자, 수많은 인풋 자료 x와 그리고 정답 y를 이용해서 결국 이 함수 f를 만든다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미지에서 개와 고양이를 분류하는 문제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게 수많은 개와 고양이의 이미지가 입력값 x로 주입이 되고요. 그리고 이 각 이미지에 해당되는 정답, 즉 cat 또는 dog와 같은 그런 레이블이 y로 들어가면서 결국 이 수많은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이 개와 고양이를 분류하는 함수 f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예제는 사실 머신러닝에서도 지도학습이라는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설명이긴 하지만 데이터를 이용해서 함수를 만든다는 개념 자체는 모든 머신러닝 분야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따라서 이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면 개와 고양이의 분류 문제뿐만 아니라 복잡한 자료에서 특정 자료를 추출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러한 머신러닝 기술이 광업 분야에 활용된 사례를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AI 기술은 탐사, 설계, 개발, 생산, 뭐 광해 등의 이 광업의 모든 단계에서 활용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 개발 현장에서 이 사물을 탐지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자율주의 기술에 사용되는 그런 오브젝트 디텍션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뭐 영상 분석을 통해서 노동자나 또는 운전자의 피로도를 파악하는 그런 기술도 활용이 되고 있고 또한 뭐 드론을 통해서 위험을 탐지하는 기술 중에도 이런 AI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뭐 광해 관리 단계에서는 다음 그림과 같이 그런 사면의 붕괴를 예측하는 기술에도 머신러닝 기술이 활용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광물 개발의 이 다양한 단계에서 인공지능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오늘 발표에서는 이 첫 번째 단계인 탐사 단계에서 활용되는 머신러닝 기술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조사 및 탐사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지표 지질 탐사, 뭐 지학 탐사, 물리 탐사 등의 방법들이 활용되는데, 먼저 물리 탐사 기술의 머신러닝이 활용된 사례부터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적으로 자율주행 또는 영상 분석에 사용되는 그런 물체를 탐지하기 위한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또는 물체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세그멘테이션 관련 기술은 이러한 탄성파 자료에서 단층이나 또는 불연성면을 감지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자, 또한 마찬가지로 영상 분석에서 이 저해상도의 이미지를 고해상도로 변환하는 이런 슈퍼 레졸루션이나 퓨전 분야가 있는데, 자, 이와 마찬가지로 탐사 자료의 해상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딥러닝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본 예제에서는 이 수신기의 간격이 넓은 그런 탄성파 탐사 자료에 머신러닝 기반의 내삽을 수행을 해서 이 저해상도의 자료를 고해상도로 변환하는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일반 이미지에서 잡음을 제거하는데도 딥러닝 기술들이 활용이 되는데, 자, 이와 마찬가지로 탄성파 탐사 자료나 또는 다른 센서들에서 얻어지는 다양한 신호에서 잡음을 제거하는데도 이와 유사한 그런 딥러닝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성 처리 신호 처리 분야와 유사하게 탄성파 신호나 또는 센서에서 얻어지는 신호 처리에도 딥러닝 기술이 활용이 가능하고요. 이 예제에서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탄성파 자료의 수직 해상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기술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광산에서는 센서를 활용해서 미소 진동 자료를 측정을 하고, 그리고 이 측정된 자료를 분석하는 기술에도 머신러닝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데,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예제에서는 수신된 신호의 발생 원인이 되는 그런 소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그 머신러닝이 활용된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광물 탐사를 위한 유독 분국 탐사에서 이 획득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 암종을 분류하는 데도 머신러닝 기술이 활용이 가능하고요. 자, 본 예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탐사 신호를 실시간 분석해서 암종의 그 확률을 예측하는 그 문제를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머신러닝 기법 자체는 전통적인 물리 기반 자료 처리 기법과는 다르게 성질이 다른 다양한 자료를 중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본 예제에서는 물리 탐사 자료, 그리고 지표 지질 자료, 시추 정보, 그리고 지질 정보 등을 활용해서 이 광채 및 품위를 예측하는 머신러닝 기반 모델링 작업의 예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이 연구에서는 지질학적인 정보와 그리고 지하학적인 정보, 그리고 항공 자료 탐사 정보를 중합을 해서 이 철 관련 광산 광물의 분포를 예측하는 그런 연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는 지질학, 지구 물리학, 그리고 지화학 자료뿐만 아니라 리모트 센싱 자료를 중합해서 구리의 분포를 예측하는 그런 기술에도 머신러닝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 관계상 탐사 분야에서 활용되는 그 머신러닝 적용 사례에 대해서만 몇 가지 예를 보여드렸는데요. 그리고 앞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 기술은 이 탐사 분야뿐만 아니라 광산 개발의 전 단계에 활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 그 디시전 메이킹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기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본 발표를 요약하는 의미에서 미래 광산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산의 미래는 곧 디지털 전환을 통한 그런 디지털 마이닝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마이닝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한 단계는 다음과 같이 앞서 설명드린 그 4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먼저 ICT 기술을 접목하고 그리고 무선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어떻게 보면 디지털 마이닝의 가장 기초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단계가 바로 이 최상위 단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국내 광물 자원 개발 분야에서는 이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면 자료를 확보할 수 없고 결국 이 최상위 단계인 인공지능 기술을 제대로 개발할 수 없겠죠. 따라서 이 ICT 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 최우선적으로 수행되어져야만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죄송합니다. 어느 한편으로는 이 인프라 구축 사업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인프라 구축 단계는 이미 리오 틴트와 같은 그런 메이저 마이닝 회사에서는 상당히 개발이 진행된 상황이기도 하죠. 자, 따라서 이 인프라 구축 사업에만 집중을 한다면 결국 우리나라 광업 기술은 언제나 최첨단 선두 기술에 비해서 몇 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이 최상위 단계인 인공지능 기술 개발은 전 세계 마이닝 분야에서도 아주 이 초기 개발 단계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죠. 자, 따라서 이 말은 즉 우리가 어느 정도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세계적으로 앞선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 인프라 구축 사업은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 이와 동시에 마이닝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서 이 원천 기술력을 확보하는 사업 또한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앞으로도 뭐 이러한 마인테크 페스타와 같은 다양한 행사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통해서 이 ICT 기술뿐만 아니라 이 광업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력을 확보해서 국내 자원 개발, 그 광물 자원 분야가 세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위 선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분들과 그리고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